화요일이죠. 네. 화요 시사대담. 네. 화요일.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화요 시사대담.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이제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열심히 좀 진실 규명하시는 중요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왼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동 데일리의 조충렬 기자님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전 노조위원장님 한성천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 맡은 바시라 TV 조샤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들이 모였는데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단연 지금 재검표입니다. 네, 재검표인데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금 중요한 것이 재검표이긴 하지만 재검표가 또 단순히 재검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이 목표니까 재검표를 중점으로 보되 다른 부분도 좀 같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충렬 기자님이 몇 가지 준비해 놓으신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좀 준비해 놓은 거 좀 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번에 오늘 그 뭐 앞서서 보러 말씀을 드릴 것이 네. 그 지난 28일 지난달이죠. 8월 25일 날 네. 하얏트 호텔에서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네. KC100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개최가 되고 거기에 이제 그 누가 정보관이 이제 참여했는데 그랜트 UCM이라는 그 정보관이 여기 그때 오셔서 여러 가지 그 체증 우리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증거를 다 모아서 지금 그 미국의 국무장관 폼페오 장관에게 그리고 그 미국 아마 대통령에게도 전달됐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바네스 투데이에 지금 기사가 실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아마 그 국토본에 알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미국에서도 이 지금 중국의 이 핵심은 중국의 개입입니다. 한국 선거에 대한. 네. 그래서 이거 한국의 그 4.15 부정선거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때도 우리 보셨다시피 이것은 단순히 그 대한민국의 선거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중국 공산당이 개입된 그 국가들의 여러 국가들이 있죠. 벌써 지금 드러난 것이 콩고도 있고요. 네. 1대1로 사업이 쭉 여기 공병호 박사님 이 프로에 나오셔서 하신 분 중에 국토본의 공동대표이신 네. 교수님이 네. 계셨죠. 국토본이 아니고 그분이 정교모, 네. 정교모 네. 교수님 네. 부산대학교 부산대 교수님. 교수님이시죠? 그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아무튼 그분이 오셔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는 이 부정선거는 중국 공산당이 개입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개입되었느냐? 지금 지금 정치권에 지금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바로 지금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특히 지금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부정선거의 붓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금 KBS, MBC, SBS 그리고 뭐 YTN도 마찬가지고요. 전 방송사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일절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그런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런 지금 그랜트 UCM이 이제 보고한 내용 그리고 국토본이 지금 저 국회 의사당 앞에서 정문 앞에서 시위를 가졌습니다. 이 시위는 대한민국의 지난번 우편 문제, 우편 집중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여기하고 이제 결탁이 됐다. 그리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계속 그것을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했지만은 증거를 박주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번에 증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제가 하다가 제가 물론 보도한 게 있습니다. 안동 우체국과
이제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서 있었던 잠시 통신이 됐다는 그런 그 보도가 보도를 그 과거에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이 된다는 기능이죠. 그리고 지금 모델,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 이렇게 얘기하죠. 선관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4.15 총선에서 쓰였던 그 투표지 분류 시스템 안에는 세 가지가 같이 결합된 거예요. 투표지 분류기가 하나, 그리고 LG 그램 노트북, 이걸 가지고 운용 장치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 그리고 또 프린터기가 있었잖아요. 프린터기 하나. 근데 그 안에는 또 다른 컴퓨터가 있다는 것을 이제 벤자민 윌커슨이 또 밝혀냈고요. 또 우리가 몰랐던 그 스캔 기능이 또 있었습니다. 그 스캔하는 기능. 그래서 그러한 이 종합적으로 이 지금 법도 그렇고요, 이 시스템도 그렇고 우편 제도도 그렇고 하나하나가 규정들도 QR 코드를 쓰게 그 사람들이 쓰는 이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법에는 분명히 일정한 바코드입니다. 막대 모양의. 그렇지만 QR 코드를 사용하는 이유. 그다음에 지난번에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사전 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 조슈아님이 굉장히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아주 그냥 그 충격을 받았는데, 반드시 그러니까 그 도장이라는 것이 도장의 역할이 있잖아요. 네네네. 도장을 찍는 이유는 이것이 유일함을 입증하고 조작이 없음을 이제 담보하는 그 증거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 네네.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중요한 문서에 여러분들이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도 놀랐지만 지난 어떤 이제 문재인 대선에 그 대법원 판결문에 네네. 작년입니다. 네, 이 도장을 굳이 본인이 직접 찍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프린터로 무작위로 이제 컬러 프린터로 도장을 인쇄해도 문제 없다. 그게 판례가 이제 된 거죠, 그죠? 네.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제 판사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회에서 입법한 내용이 우리가 우리 원님 재판처럼 하지 않고 법에 근거해서 이제 판결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판결을 대법관이라고 해서 헌법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자신의 생각,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판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그러는데 그 양심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요? 대법관의 양심을. 그래서 그리고 또 법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법관이 제가 지금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가 바로 탄핵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탄핵하라고 국회의원들을 만들어 둔 겁니다. 사실 소환해서 이러한 대법관, 그죠? 법에 기초하지 않은 자의적인 이런 판결, 그리고 QR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결을 했던 대법관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따라서 양심껏, 양심이란 것이 뭐죠? 양심. 양자가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는 뜻. 그러니까 불양심, 그 앞에 불자를 뺀 거죠. 그래서 그 대법관들은 정말 같은 법조인들한테 정말 피해를 주는 것이고요. 이 대법관들 2명이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 잘못된 판사들, 이 사람들이 바로 탄핵의 대상이고요. 우리 국민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판사로서 대법관으로서 앉아 있다는 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첫 오프닝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야기하신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재검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재검표도 결국은 이제 법원 안에서 이제 법적인 어떤 근거하에서 진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대로 한다,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이제 법원의 판사, 법관을 믿고 진행하는 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부정선거의 많은 어떤 그 기록들을 놓고 봤을 때, 네네. 그 법원도
이제 선관위 손을 들어준 예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신뢰하기가 어렵다. 벌써 네. 그 그런 아시다시피 내용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검sun을 이번에 옷을 벗었습니다만은 네. 예, 이런 그 대법관들이 지금 다 그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있고 각 네. 지역구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이 바로 판사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만 이야기를 좀 들으면 사실 좀 힘이 좀 빠지는데요. 왜냐하면은 네네. 지금 네. 지금 국민 여러분들은 재검표를 이번에 잘 해서 좀 뒤집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가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요새 전 위원장님 한번 잠깐만 좀 얘기를 좀 재검표를 하면은 네. 이번에 재검표를 하면은 해주시면. 네, 부정선거 일체가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드러나는데 그 범위를 무한정 다 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국민들 의혹이 가는 부분 전부 다 전부 다라 하면은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 작성, 예, 투표지 분리기, 전자개표기 안에 투표지 분리기하고 제어형 컴퓨터 있습니다. 그 네. 일체, 그다음 그에 딸린 작업한 서버, 서버, 네, 네. 그다음에 그 사전 투표 용지 발급기, 그것도 전산 조직입니다. 발급기하고 그 발급기에 딸린 서버, 오간, 통신 모든 파일을 다 들여다봐야 되고, 그다음 사전 투표장에서 끝나고 나서 관외 투표는 그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냅니다. 우편으로. 그 우편 순로를 전부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전부 다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해커가 들어가가지고 어느 사전 투표장에 관외 투표 용지가 몇 매가 들어있다고 알면은 그 관외 투표 그 행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상상인데 우편 순로상에 그 우편물을 배달하는 그 수송팀에서 바깥치기 하면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오고 간 시간, 여러 가지 불가능한 것이 나왔는가 하는 체크를 하면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되면은 사실은 전산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많이 그 참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편 그 순로를 파악하는 그 행정 공무원들, 전문 공무원들이 파악돼 가지고 또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검찰에서는 그 관계는 그 또 수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수사를 들어가야 지금 밝혀질 수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이번에 그 옛날에도 그 재검표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 재검표는 전산 조직에 대한 재검표를 그 2003년 1월 27일 날 철호에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 1월 25일 날 이틀 전에 그 서버를 저장해뒀던 서버를 전부 파괴시켜 버려 가지고 그게 2003년이 2003년입니다. 2003년도에 서버 자체를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네. 그 이번에도 그 서버라는 게 쇠덩이 단단한 건데 어떻게 파괴를 했을까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망치로 떼들어 부셨나? 그때 어떻게 그 방송이 나왔나 북한에서 그 디도스 공격을 해가 다 파괴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물리적 파괴가 예, 아니고 네. 북한 핑계를 대면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얼렁뚱땅 넘어갔네요. 예, 예. 그때도. 이번에도 제가 볼 적에 지금 야당에서 하라고 강력하게 나오고 전 국민이 강력하게 나오면은 서버를 그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또 2003년처럼 그 서버를 전부 파괴시켜 버렸다고 하면서 투표용지만 보지 않나. 투표용지만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그렇고. 그 다음 법적으로 볼 적에 이제 법적으로 따지는데, 왜냐면 재판은 법적으로 끝나니까. 끝나는데, 요거는 사전투표는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입니다. 제가 그 여기 방송에 나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 사전투표 용지에 반드시 바코드를 넣어야 했습니다. 그 150조 6항인가 모르겠습니다. 투표용지에. 150조 6항. 예, 6항인데 반드시는 그거를 안 썼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볼 것도 없이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뭐 사전투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더해 가지고 그 투표용지 발급기 참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은 우리 그 신분증을 제시하면은 그 신분증을 뭡니까 그 다시 스캔이요? 스캔 뜨면서 네. 투표용지 발급기로부터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네.
나와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고 그 투표용지를 이제 투표함에 넣는데, 그러고 그 스캔했던 그 신분증을 스캔했던 그 파일이 사실은 임기중까지 보관돼야 됩니다. 왜냐 부정선거 당선 소송 시비가 붙으면 그거 좀 체킹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 당선 소송을 못하게끔 뭡니까 법적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 투표소에서 선거일날 이루어지는 투표소에서는 그 선거인 명부를 임기중까지 보관합니다. 그 일반 투표용 선거인 명부는 확인이 되면서 그걸 그 투표의 진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전 투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뭡니까? 이것은 헌법 위반, 그 평등권 위반이 되면서 그 선거법 자체가 위반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거법 자체도 위반이고 사전 투표 용지 작성해서 또 위반이고. 그럼 뭐 그 사전 투표는 원천무효네요. 원천무효입니다. 사실은. 거기다가 또 우편 그 투표 순로 관계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도 전산정직 여부를 따지지 않고 대강 규정을 해뒀습니다. 그 상세히 규정을 해둬야 됩니다. 전산정직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해킹을 어떻게 막고 어떻게 하면서 우리는 규칙을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해라는 이거를 강행 규정을 만들어둬야 됩니다. 그거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이상한 게 제가 중앙선관위 근무했다 아닙니까? 지금 중앙선관위 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중앙선관위 그 뭡니까 그 간부들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헌법 위반이 아니고 그것이 이상했을 건데 처음 법을 집행하면은 그래서 한마디도 말이 없습니다. 그걸 보면은 중앙선관위 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간부들 무능의 극치를 아닙니까 그거? 제가 노조위원장도 그걸 이거 상식 이전 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 그걸 몰랐다. 이거 진짜 사실이라면 능력이 그 정도 없다 하면 중앙선관위를 해체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알면서 가만히 있었다 이건 범죄입니다. 왜냐? 중앙선관위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 부정선거의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2003 수 26 제16대 선거무효소송 판결인데 그 판결을 완전 허위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저기 그런데 예. 지금 뭐 이제 그게 이제 재검표가 연결됐는데 그거 허위 요번에 재검표를 하게 되면 그 판례가 완전 허위로 드러납니다. 그럼 뭡니까? 대법관이 부정선거를 2002년부터 지금까지 은폐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앙선관위는 뭡니까? 부정선거를 하고 나서 대법원은 은폐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드러납니다. 국민 여러분들 이미 드러났습니다. 네, 벌써 그건 그렇다는 우리 저기 이제 2부에서 우리가 한 얘기죠. 한성천 그 전 노조위원장님이 너무나도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자료나 법적인 특히 선거법 관련된 내용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요약해서 또 얘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공병호 박사님이 시간이 많으시면 하나 끄집어내고 한 방송을 하면 좋은데 이 방송국에도 너무 많은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회가 나면은 진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선거에 대해서 확실히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조충혁 기자님이 오늘부터 준비된 내용을 좀 준비하셨던 거를 아까 중요한 것은 아까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조국적으로 그 이제 그 그랜트 UCM이라고 지금 NSC하고 뭐 그 미국의 지금 실력자들한테 다 그 보고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편제도 문제가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미국의 대선도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벨라루스는 지금 시위도 그렇게 우리 보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마스크 그 뭡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언론 집회 자유를 완전히 그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정선거가 무서웠으면 그럴까요? 저는 모든 이 지금 권력의 지금 이 지금 내세우는 것들은 전부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한다는 것으로 저는 기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제가 영상으로 지금 이제부터 영상 준비하신 거죠? 영상 이제
준비된 순서대로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영상 그럼 준비된 거 일단 틀어보겠습니다. 네네. 이 영상이 그 중앙선관위가 예전에 네네. 이제 그 개표 그 현장을 시연했었죠. 네, 예, 예. 개표 작업을 시연을 했는데 그때 그 시연 이후에 질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예, 주시면. 네. 간단하게는 여기 보면은 이제 김판석 선거 지금 이제 보여드릴 내용은 네. 우리가 그 저 짧은 내용입니다. 네. 그것을 이제 들려드릴 텐데 네. 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김판석 국장이죠. 네. 여기 지금 배석한 가운데서는 가장 그 직책이 높은 네. 예, 분인데 우리 한상철 위원장님도 아시죠? 다 김판석. 알지요. 네, 선거국장인데 네. 이 선거국장의 그 이야기를 한번 네. 다시 한번 되새겨 한번 그러니까 들어.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네. 그 시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질의응답. 답변, 질의응답, 질의응답. 응답을 하는데 이제 국민들이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본인들도 뭔가 이제 뭐 억울하다라는 듯한 제스처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책임감이 없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적이 있어 어느 국민이 묻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선거 시스템에 기반한 문제 제기가 아닌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주셔가지고 근거 없이 부정만 제기하고 그래 그걸 해명해 나가고 한다면은 어디까지 저희들이 해야 믿을 수 있을지 한번 기자님들께 여쭈고 싶습니다. 기대를 안 하신 기자님들께서 네, 여기까지 끊죠. 여기까지. 네. 예. 자, 지금 제가 지금 방금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됐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여태까지 질문하지 않으신 기자분들께 이제 넘겨온 겁니다. 네. 질의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당시 나오게 된 거죠. 제가 있어도 뭐 제가 다 할 거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제가 질의도 다 했고 나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있었던 오늘 국회에서 그 대국민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것도 한번 보시죠. 네. 같이 연결지어서. 네. 예. 요즘 이게 핫 이슈죠. 네. 예, 추미애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이제 휴가 휴가 문제. 네. 관련된 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네. 지금 이게 국방부 장관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네. 해명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판단을 우리 자막으로 좀 글을 좀 남겨주시죠. 네. 듣고. 네. 예. 다음 휴가 절차는 시간 구두승인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이 나고 그 명령에서 병사가 휴가증을 가지고 영외로 나가야 됩니다. 장관님 군생활 하시고 장관 하시니까 그게 맞죠? 예, 뭐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전화나 구두로 이렇게 해서 승인을 했더라도 반드시 그 휴가 명령서를 인사명령을 하달을 해야 되는데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장관님 인정하신 걸로 알고요. 개인 휴가는 그래도 사고라도 명령이라도 났습니다. 그런데 6월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병가는 명령은 안 됐습니다. 병가 19일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으니까 감사에 적발되기 걱정돼서 아예 명령을 안 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 1차 병가를 간 것도 그 삼성병원 그 다음에 또 군병원에 그 군의관에 그런 그 진단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병가 10일을 보낸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면담 기록이고요. 왜? 그거는 참고사항이고 법적으로 휴가 명령이 나야 휴가가 합법이 되는데 왜 명령이 없었나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휴가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데 안 내놨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착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적법하면 국지관이 구두승인하고 명령 없이도 병사가 휴가증 없이도 영외로 나가서 마음대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 허락해 줄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반드시
명령을 내야 된다. 그 부분은 뭐 정확한 그럼 얘기시라고. 그럼 그러나 인정하시면 되지. 자꾸 그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참, 네. 내가 이렇게 무리한 휴가를 내준 네, 게 멈출까요? 우리는 외압 때문이라고 봅니다. 조금만. 그 외압의 실체를 밝혀낸 게 핵심의 본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될 네, 됐습니다. 뭐, 부분이고 네, 네, 그러셨습니다. 그런 자, 우리 공무원들이 막혀서 방금 말한 것처럼 수사 검찰이나 이런 데 가서 수사를 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좋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누구냐? 조국입니다. 아, 네.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전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조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수사를 하면 네, 수사에서 밝혀질 거다.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사를 진행하니까 이제 법정에서 밝혀질 거다. 근데 법정에 가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참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심각성을 느껴야 되고요. 예. 제가 지금 두 가지 방송을 한 이유가 아까 그 방송 전에 이야기도 나눴습니다만은 선거가 잘못됐을 때 이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선거가 잘못된 국회의원이 주미애죠. 주미애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고 그 국회의원이 됐음으로 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예, 또 올라갔고 또 이런 뽑힌 여당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이 대통령이 또 임명권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경두 그다음에 정경두 이전 국방부 장관이 아니죠. 이분이 헷갈려요. 이분이 아마 정경두 장관 국방부 장관이고요. 네. 이분 전이 이제 한- 송영무 이름도 비슷하네요. 그 해군 출신인 송영무. 송영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분 두 분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송영무 장관, 정경두 장관도 지금 이 질의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제대로 보시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판박이 아닙니까? 판박이. 아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가 선거국장 한 것처럼. 중앙선관위 말씀드릴까요?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저질러놓고 실수했답니다. 실수했다. 직원들이 계속 직원들이 실수했다고 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전자개표기 돌려가지고 홈표 무효표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직 언론 그 보도자료에 어떻게 나갔습니까? 직원들이 잘못해가지고 홈표 무효표 없었다. 직원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제가 노조위원장 때 엄청 투쟁을 했답니다. 하고 그 선거법은 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선거가 진행되면은 그게 전부 다 법정 절차입니다. 법률 행위로 계속 이어집니다. 나중에 당선인 통지까지 법률 행위입니다. 그런데 법률 행위를 해놓고 실수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럼 이번에 이 국방장관 대담하시는 것도 보니까 저런 식으로 대담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청와대에다가 민원을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 빨리 경질시켜라. 법무부 장관 경질시켜라 해야 된다. 저 지저분한 것을 자꾸 국민들이 보고 즐길 게 아니라 이미 이 나라는 부정선거로 인해서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정치 집단들이 그것이 18년 동안 행포죠, 진행되면서 행포. 지금 이건 오늘 국방부 장관이 하는 모습이 마지막 모습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청와대나 지금 집권 여당 그리고 지금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예. 지금 새로운 대표가 그 이낙연 예. 대표 아닙니까? 예. 이분들의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 이 굉장히 우리가 국민들이 저는 불안감을 느껴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언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며칠 전에는 국회에서 그 문자 카카오에서 이낙연의 기사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그 주호영 의원의 대정부 질문이 예, 예. 나가니까 그걸 내려라고 예, 예. 좀 그쪽에 좀 문자 불러들여가지고 뭐 좀 조치를 좀 취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문자가 촬영 기자의 사진으로 통해서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예, 이게 지금 이게 바로 그 언론을 길들이기 하는 예, 예. 그런 그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위기감을 느끼고요. 벌써 지금 변희재 그 기자 대표도 기자 언론인으로서 그 구속이 됐다가 지금 석방됐고 지금 현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동채인가요? 이동재. 이동재 그 중앙일 조선일보. 조선일보 아니에요. 조선일보 아니고 아무튼 이동재 기자. 예. 기자, 동아일보 기자, 네. 동아일보 기자, 채널 A 기자가 네, 채널 A. 이제 또 구속됐죠. 그다음에 또 누가 또 구속됐죠? 우종창, 우종찬, 예. 우종창 거짓의 산이라는 예. 이 우종찬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부당한 이 탄핵에 대한 취재를 하는 우종창 기자도 지금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제 기자 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 언론인들을 석방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현직에 있는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지금 현 정권은 언론을 지금 탄압하고 있습니다. 채널 A도 그렇고 이 종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 채널 A하고 TV조선도 지금 방통위에서 지금 뭐 자가를 물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벌써 이미 공산화가 상당히 진행됐다. 여기에 빨리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고요. 여기에 가장 원초적인 것이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주권을 예. 강탈한 거죠. 제가 부정선거를 말씀드리고 부정선거는 그 2002년부터 지금까지 그 언론을 통제해 왔습니다. 왜 철저하게 부정선거는 통제를 했느냐 이거 아셔야 됩니다. 통합당도 과거에 한나라당 때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두 당이 부정선거에 짜옹이 맞아져 가지고 부정선거가 터지면 두 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론을 같이 효율적으로 탄압하면서 부정선거를 은폐해 왔습니다. 왜 이번에 부정선거가 그 2002년에 부정선거가 밝혀졌나 하면은 이때까지 언론을 맡고 있다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인터뷰하면서 부정선거가 본격적으로 터졌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터져 나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중앙선관위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와대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 다음 더불어민주당 입을 꼭 닫고 있습니다. 어느 정치인들 공병호 TV 방송에서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 제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아니다고 반대했던 분들도 한마디도 그에 대해서 반박 증거와 그거를 주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명백하게 부정선거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암시를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바빠서 관심을 두지 않아서 모를 뿐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2부에서 우리가 예. 끝나고 예. 공병호 TV 방송을 끝나고 우리가 또 이제 한번 방송을 할까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순서로 네. 준비한. 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재검표 관련된 지금 네네. 시간이 아닙니까라는 좀 댓글도 보이긴 하는데 아, 예. 네, 네, 네. 어쨌든 그 내용이 지금 재검표는 핵심입니다. 예. 핵심인데 네, 네. 지금 우리 저 국민 여러분들이 재검표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재검표만으로도 중요한 또 이슈이긴 한데 그거 말씀드릴게요. 네. 재검표로 이거 지금 선거 소송이 많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네. 무효 소송과 당선 소송이 12군데, 네. 나머지 120군데가 선거 무효 소송이 걸렸는데, 이거 재검에서 부정선거임이 리얼하게 드러나고, 이미 뭐 부정선거임이 리얼하게 드러났지만 법적으로 리얼하게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선 소송의 원고가 이겨버리고 선거 무효 소송에서 선거 무효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1대 국회는 해산되면서 다시 선거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이겠습니까? 19대 대선 뿅뽕 칩니다. 19대 문재인도 무효,
전부 다 무효해가지고 2002년 16대 대선까지 전부 다 무효로 쳐져본다. 이러면 우리나라 정치는 멘붕 상태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초문명 상태가 오면서 정치 변동. 지금 여러분은 힘든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거, 저 보기 싫은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사거리 없어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찹니다.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찰에 전다 고발을 해서 지금 현재 정치인 여야할 것 없이 비리 있는 거 전다 법원에서 전다 처리합니다. 처리하면 뭡니까? 그야말로 사법 대혁명, 4.19 혁명보다 더 큰 혁명이 조용하게 전다 정리가 됩니다. 정말 피 한 방울 안 흘리면서 정리되는 사법 대혁명이 일종의 이 꼴로 국민 대명예혁명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완전 다시 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댓글을 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그런 세상을 지금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치단결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 진실을 알리고 그리고 이 진실에 의해서 행동을 같이 하고 지혜롭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앞날에 2, 3년 내에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아, 좋은 말씀이네요. 예, 예. 예, 어쨌든 재검표만이 지금 예, 예. 핵심이 아니고 예. 여러 가지 또 국민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고 예, 예, 맞습니다. 현재 이 그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이나 예. 이 부정선거에 이 오래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10년 넘게 부정선거가 준비되면서 그 부정선거의 결과가 현재 지금 이 상황이다라는 걸 또 이제 조춘열 기자님이 이런 영상을 통해서 좀 이제 예. 경각심을 보여주신 거고 국민의 의식 변화도 중요하고 재검표에만 또 재검표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이 노력들도 예. 특히 외국에서도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또 짚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네. 좀 이제 얘기 좀 네, 해주시죠. 그러면 제가 아까 벨라루스 얘기도 할 것인데 네, 네. 그 전에 있었던 것이 이제 말라위에서 여기도 무차라카 대통령이라고 예. 재선에 성공했었어요. 예. 근데 재선에 성공했지만은 무차라카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드러나서 선거 무효 소송이 되고 무효 소송 판결을 내렸어요. 거기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그거는 말라위에서 상권이 그대로 작동되는 네, 거예요. 예, 작동이 되죠. 그리고 참 말라위 그 아프리카 남부 도시라고 이게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예. 거기가 영국 식민지였는데,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 계신 판사들은 영국에 가서 교육을 받은 예. 분들이죠.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예.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예. 저스티스를 실현한 예.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헌법재판소에서 어쨌든 그 무효 소송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선거 무효 소송을 하고,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선거 무효 소송을 하고 다시 무차라카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것을 뭐라 그러지? 법원에서 상고했어요. 그러니까 항소했죠. 항소하니까 했는데 5월 달에 대법원 판사님이 대법관이에요. 판사가 연세도 많으시고 한데 이 판사님이 정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고 법원을 무시하는 처사다. 무차라카 대통령하고 선관위를 상대로. 그러면서 재선거하라고 해서 다시 재선거가 이루어져서 현재 지금 말라위는 지금 민주주의가 정착이 됐습니다. 그때 야당 후보가 다시 재선거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68%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 기사 때문에 제가 많이 봤는데요. 여기서는 입시 단계된 게 야당이 움직였어요. 양심 있는 변호사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살아 있었어요. 그다음에 시민단체들이 또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선 무효시키고, 선거 무효를 하고 재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마 구속도 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이제 선거를 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이제 또 이제 영상을 또 보여주시죠. 아,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네. 얼마나 이 벨라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소련에서 그 우리가 소련이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예. 공산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연방 해체된. 예, 연방이 해체된 거죠. 그렇게 나온 국가들이 뭐 12개인가요? 그렇게 이 뭐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나라들이죠. 거기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벨라루스입니다. 벨라루스 벨라루스가 뭐 시위 집회 사진을 잠깐 볼까요? 동유럽에 보시면서. 위치했는데요. 폴란드하고 러시아하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 이 지금 국가가 보시는 사진들이 네네네. 그 기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네네. 일주일로 이제 기간 설정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신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전에도 봤지만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네요. 지금 야당 후보가 여성 3명이에요. 세 분이신데 아 이분들 대단하십니다. 또 참고로 뭐 여기 벨라루스는 미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뭐 미인인 거 떠나서라도 아마 야당 대표 세 분이 정말 그 처음에는 피신도 하고 두 분은 체포돼 있고 하시고 한 분은 망명 가시고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강력한 그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지금 투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그 코로나에 대한 우리보다 사실 여기는 소득 10,000불밖에 안 돼요. 우리는 30,000불 더 치열한. 3만불, 우리 3배가 더 크잖아요. 근데 이쪽에 의료 기술도 떨어지지만 이쪽에서 그런 그 코로나 독재는 하지 않습니다. 이 독재자예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래서 부정선거로 또 당선이 됐는데 이제는 이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러시아와 이 공산주의자와 독재와 싸우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근데 그 외국 독재자들은 그래도 코로나 독재는 안 하네요. 코로나 독재 마스크 네. 마스크 벗으신 분들 많죠. 네. 자, 그리고 강력하게 체포도 많이 하고 언론인 또 수십 명 체포까지 했습니다. 보면은 보세요. 우리 그 1980년대에 우리 그 정경들 복장이 지금 아마 이렇게 사진을 보시다 보면 지금 이분이 이제 야당 대표입니다. 여자분. 이분도 있고 세 분이세요. 아마 그 사진도 있을 거고. 보면 여기 나오네. 바로 밑에 그 사진. 그 사진. 세 사람. 이분 좀 크게 확대할 수 있나요?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여기 방금 이제 이제 동아일보 김순덕의 도발이라는 칼럼에 이제 썼는데 제가 이 기사를 봤습니다. 보니까 여성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그 김순덕 그 대기자예요. 대기자가 이제 이 기사 제목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세 분이세요. 젊은 여기 이제 코로나19 독재자 끌어내릴까? 제목이 벌써 어떻습니까? 그리고 현재 그 벨라루스에서는 그 양심 선언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제목도 이렇게 뽑았지만 아마 벨라루스에서는 이제 그 유럽의 자유국가들도 지금 벨라루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한번 그 미국에서도 그 뭐 제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 시민들의 편을 드는 거죠. 국민들 시민들 편을 들어주는 거죠. 시민들의 그러니까 독재 정부에 대한 제재를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난 8월 25일 날 지금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우리 그 한미 보수주의 연합 그 컨퍼런스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참석하신 그 분 중에 지금 폼페오 국무장관 그 참모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그랜트 유셈이라는 분인데 오늘 제가 오늘이 아니고 그 전에 봤지만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기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사를 한번 볼까요? 파이낸스 투데이의 출처는 파이낸스 투데이고요. 보시면은 그래서 자 지금 4.15 부정선거 이슈 미 국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브리핑돼 NSC죠? 그러니까 자, 이 정도로 이제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거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 매체인데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사진 쪽에 사진 여기 보면은 이제 오른쪽 그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분이 그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네. 변호사이기도 하고 이분이 그 정보 분석을 요번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가셔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하신 분이 왼쪽 사진에 있는 그랜트 유시엠이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제 CPEC 그러니까 ACU의 사무총장이신 댄 슈나이더다. 예. 이분도 그때 8월 25일 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잘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이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 세계의 자유민주 질서를 파괴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곧-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좀 찾아봤는데 네네네. 여기 아까 이제 이게 지금 부정선거가 네네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1대1로. 중국과 이제 중국의 이제 공산화하고 네. 그걸 막는 미국과의 지금 세계적인 싸움이다라는 네. 거 얘기하셨는데 자, 1대1로 얘기하면서 아까 이거 얘기하신 거죠? 예. 여기 지금 중국의 1대1로의 어떤 그 라인인데 네네네. 그 권력을 지금 이게 예, 중국이 오른쪽에 장악하고 사진에 있는 모습이죠. 예, 거기에 예. 좀 관련된 국가가 예, 뭐 예. 우즈베키스탄, 콩고, 예. 키르기스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독재자, 예. 독재국입니다. 또 웃긴 게 이제 우리나라 미루 시스템즈에서 수출을 한 예, 예. 국가들하고 또 연결이 돼 있는. 예. 미루,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한틀 시스템이죠. 예, 옛날에 한틀 한틀 시스템. 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기사 위에 빨간 글씨로 된 A웹. 네. 여기 지금 미국에서 주목하는 데가 A웹이라는 곳입니다. 이 자료조사 하신 분이 아까 이제 얘기하셨는데 정교모 대표이시면서 김성진 교수님. 예, 네. 김성진 네. 김성진 교수님이십니다. 예, 그분께서 한문을 전공하신 분이신데도 네. 이렇게 자세히 알고 네, 계시더라고요. 나라를 사랑하다 좀 보니까 다시 그- 죄송한데 네네. 화면을 A웹 좀 네네. 설명을 네네. 드리려고 예, 합니다. 잠깐 본 거고요. 예. 네. 지금 미국에서 지금 아까 A웹이라고 했었잖아요. A웹. 아, 네. 아까 1대1로 그 그림. 네. 아, 네. 예, 그것을 좀 저- 보여 네. 시청자들. 예. 지금 보시는 지금 보이시는 맨 위에 있는 A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 이제 미국에서는 이 A웹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A웹에서 이제 이 A웹은 뭐냐면은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라고 예,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선거기관협의회, 예. 자체적으로 만든 예. 겁니다, 사실. 이 그- 목적이 뭔지 이제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예. 개발도상국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선거라도 잘 이렇게 치를 수 있도록 한국에 있는 우수한 선진 전자개표기를 수출해서 선거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사업을 맞습니다. 예, 취지를 해서 만든 예. 기관이 A웹입니다. 근데 지금 이 A웹이 지금 바로 중국 공산당과 연루가 돼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1대1로 사업으로 통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나오는 국가들 전부입니다. 대상입니다. 그렇죠. 이라크, 예. 그다음 맨 처음에 수출한 데가 필리핀 아닙니까? 필리핀. 거기서는 시행은 못했지만 그때는 AF이 없었고요. 예, 없었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을 좀 예, 드릴게요. 여기서 AF이 원 계획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AF이 창설되는 것은 2014년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인천 송도에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 가서 투쟁을 하고 부정선거 수출을 하지 말라고 투쟁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일이 다 드러났습니다. 드러났는데 또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많이 교류를 했지 않습니까? 김정일이 답방을 하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대한민국 선거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 그러고 그 기업가들이 깜짝 놀랐는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우리끼리 자체 일을 하는데 어떻게 관여를 하냐. 우리가 할 수 있어. KBS, MBC 우리가 다 조정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는 조선일보가 신문에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부정선거 투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접해가지고 이거 북한이 개입한다 말인가? 북한이 그런 해커를 했던가? 이제 그때 이제 약간 그랬지요. 그러다가 2002년 대선 끝나고 나서
필리핀 아키노 대통령이 그 12월 20일 날인가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뭐 자랑한다는 뜻에서 그랬는지 무슨 속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키노 대통령한테 우리는 이런 전자개표기 좋은 장비를 써가지고 이렇게 빨리 끝냈다. 그러니까 아키노가 1999대를 전자투표기입니다. 그건 개표기가 아니고 전자투표기를 수입했어요. 그가 필리핀에서 이제 실핀 그 전문가들 집단에서 이거 못 씁니다. 해가 이제 재판이 진행돼가지고 그 가처분에 의해서 이 사용이 중지되고 그다음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처분에서 그 주요 요지가 뭐가면 필리핀의 민주주의를 불시해진다, 파괴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 위기가 올 수 있다 하면서 못 쓰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때 거기에 관련된 그 뭡니까 업자들, 업자들, 기업자들을 이래 보니까 중국 계통의 이름도 나오고 콘소시엄에 들어간 이름이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중국 그 자본이 개입돼가 있구나. 그때 알고는 이거 전산 조직으로 하니까 전부 다 해커들이 들어와 하구나. 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 근데 요번에 21대에서는 미국까지 개입하니까 그게 완전히 드러나버리고 네. 뭐 속된 말로 뽀롱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이제- 어쨌든 조금 예. 그 이제 뭐 이 A웹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볼 때도 예. 이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는 단순한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아니고 예, 예, 뭐 예. 기간도 오래됐지만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개입을 한 예, 개입을 내용이 했어요.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있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과 이제 그 그 이제 분류기 장비들을 수출한 나라에서도 부정선거가 계속 예, 일어나기 부정선이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 중국의 1대1로와 영향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런 맞습니다. 상황에서 예, 이제 예. 그 CPEC 또 예. KCPEC, ACU 예. 이런 이제 국제 그 기관에서 특히 우파 쪽의 단체들에서 관심이 보이고 있고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오늘의 주제는 재검표이긴 하지만 예, 예. 재검표에 사실 참 저도 애매한 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예. 재검표 얘기 안 하고 왜 다른 얘기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거 뭐 재검표라는 이슈를 지금 저쪽이 던진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재검표라는 이슈에 우르르 몰려가기를 또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과 장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 영향으로 얼마나 썩었는지 국민들이 각성하고 깨서 일어나서 예.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의 심각함을 먼저 아는 게 우선이고 맞습니다. 많이 전해야 되고 예,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각자가 이런 시위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적극적으로 이 부정선거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일어나는 것이 일단 예. 첫째고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예, 지켜내는 게 예, 예. 핵심이고 예, 그것이 됐을 때 재검표도 우리는 하면 무조건 100점 100승이고 아, 100점 100승입니다. 또 예.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이 도와줘도 그렇고 예. 다른 부분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우리는 다 나가야 예, 된다. 예. 이런 부분이 오늘의 이제 핵심 그- 주제인데 네. 이런 핵심 제가- 주제를 좀 이해를 하시고 예, 뭐 시간이 이렇게- 뭐 네, 좀 오늘은 네. 시간을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네, 네. 이제 이 방송 공병호 TV가 끝이 나고 잠시 쉬었다가 재검표에 예. 대해서 제가 잠깐 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네, 이 재검표는요, 그 선거 소송에 당선 소송이나 선거 무효 소송의 일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재검표를 해가지고 이게 드러나면은 선거 무효 사유를 완전 짓게 합니다. 완전 이제 이거는 선거 무효다, 아니면 당선 무효다 이렇게 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그 증거를 밝혀진 것만 해도 당선 무효, 선거 무효입니다. 제가 선관위에서 근무했고 지금 18년 동안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로. 이건 확실합니다. 판례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봐도 해석을 해도 우리가 많은 양보를 해도 이거는 완벽한 21대 총선은 전체 부정선거입니다. 네, 제가 예. 무서워서 지금 말을 안 하려고 예, 예. 했는데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검표는 수순입니다. 하나의 그 단계고 신청권, 하나의 이제 신청권입니다. 예. 우리 3.15 부정선거가 이제 드러났었습니까? 조사해가지고 그렇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우리 그때 내부부 장관인 최인규 최인규 예. 사형당했죠. 예, 사형당했죠. 근데 좀 재밌게도 공교롭게도 그때도 재검표를 못했죠. 예, 예. 그때 조사는 했습니다. 그때는 예, 그래도 했고 3.15 부정선거는 저 선관위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가 너무 순진한 그 부정선거였어요. 그때 보십시오. 그 이기붕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자체에서 투표수를 줄이는 이 해프닝도 벌어지고 그것을 이제 예. 그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시연회 때 예. 뭐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하니까 버벅거리면서 네? 그것이 이제 선거 소송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밝혀질 거라고 이렇게 근데 가장 그거는 얘기를 했죠. 저거 핑계고요. 저가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자신이 있으면은 소송이고 그 수사고 이거 다 그 이미 놔놓고 했었어야죠. 자기가 먼저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 아니다. 우리 공명호 TV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진실을 밝혔다니까. 그럼 중앙선관위 뭡니까? 지금 몇 달 지났다니까. 그걸 한 건 한 건 전다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래서 부정선거 아닙니다. 공명호 TV는 잘못 방송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근데 바로 국가기관이 예. 할 일이죠. 예. 지금까지 아무 액션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데 그건 뭡니까? 부정선거를 이제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그 방송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니까 인정한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고 부정선거 맞네. 왜 공명호 방송에 대해서 왜 중앙선관위는 답변하지 않나? 청와대도 왜 답변하지 않나? 그다음 민주당, 여당은 왜 답변하지 않나? 지금 국민의힘 당은 왜 투쟁하지 않나? 왜 이러냐 이건 국민이 나설까? 이 민주주의 원칙상요.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면은 당이 해체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규정이 없어도 너는 끝났어. 다 들어가. 국민들이 해결하겠어 이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국민이 법이 없어서 부정선거 투쟁 못한다. 법은 다 했습니다. 최고 강력한 권리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권자들이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야당 안 움직이지, 여당 안 움직이지, 부정선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다 나와 투쟁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나서면은 그 논리적으로 정당은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단체를 만들어야 오고 이러는데 여러분 자신들이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 이거 만들자. 최고 능력인 사람은 당신이 해. 우리 옆에 조직원으로 들어가겠어. 그리고 열심히 해주겠어. 여러분 분열하지 말자. 이렇게 나가보세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이게 진짜 휘바람 불면서 할 수 있는 투쟁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우리 전 위원장님 얘기하는 듣다 보면 너무 기분도 좋아지고 아주 그냥 막 자신감이 넘쳐오르는데 이제 박진화 있게 진행을 한번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참여가 있어야 된다. 주인이 이제 나서야 돼요. 어쨌든 좀 저희들이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예. 2부 네네. 또 있는데요. 2부는 이제 죄송하지만 공병호 TV에서는 하기는 어렵고 예. 좀 이제 그 바실라 TV라든지 완동데일리 TV에서 계속 좀 진행하도록 하는 예. 걸로 하고요. 오늘은 좀 아직- 마무리를 네, 이제 마무리하시죠. 조충일 기자님이 그래도 준비해 오신 거는 간단하게라도 네네네. 좀 훑어보면서 이제- 예. 마무리 정리를 하시죠. 지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는데요. 네. 이게 그냥 CPEC입니다. 보통 행사가 아니에요? 예, CPEC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ACU라고 있어요 단체가 아메리칸 컨저버티브 C가 뭐지? 잠깐만. 유니언 아니죠. 컨저버티브 C가 뭐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ACU 이게 ACU니까 유니언입니다. 예. 유니언이죠. 제가 C를 착각해서 아메리칸 컨저버티브 유니온 ACU에서 이제 이렇게 CPEC이라는 행사를 A는 액션으로 CPEC이랑 하는데. 액션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CPEC 말고 ACU라고 또 따로 있어요. ACU는 그래서 그게 지금 위에 아메리칸 컨저버티브 유니언이라고 적혀 있고요. 네네. 이 단체에서 이제 CPEC이라는 행사를 주관합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컨저버티브 P가 잠깐만요. 폴리티컬, 정치 행동, 액션, 네. 그다음에 C가 컨퍼런스요. 컨퍼런스입니다. 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CPEC이라고 열고요. JCPEC이라고 또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네. 거기는 이제 재팬이고, 네, 네. J가 재팬이고, KCPEC은 코리아입니다. 네. 그래서 코리아 KCPEC이 지난 8월 25일 날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예, 거기서 결론 난 것이 이제 대한민국 에서 4월 15일은 부정선거가 있었고 네. 이 뒤에는 중국 공산당이 개입되었고 네. 그다음에 그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국제적 그 선거 전문가 집단이 꾸려져서 국내에 와서 조사를 해야지만 네. 밝혀질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이제 그 8월 25일 날 K-CPEC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네. CPEC은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건데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연설하는 네. 유명한 그 보수주의 미국의 보수주의 네. 집단이죠. 그룹이죠. 거기에 리더들입니다. 저번에 오신 그 말씀하셨던 분들이 예,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날 지난달 8월 25일 날 그 컨퍼런스가 있은 그 최종 그 보고서를 아까 그 그랜트 유시엠이라는 폼페오 국무장관 참모장의 부참모장이에요. 참모장이 이제 그 보고를 드렸다고 아까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이제 기사로 나왔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11월 달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도 당연히 이 보수주의 연합에서는 그 미국의 ACU에서는 중국이 개입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열리는 것은 지금 그 대선에서는 지금 우편 문제가 문제 우편 아닙니까? 투표. 네. 미 대선의 핫 이슈가 우편 투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우편 투표를 주장하는 데 곳이 이 주가 네. 대부분 이제 민주당이 장악한 네. 주지사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죠. 트럼프는 그 우편 투표 하면 안 된다고 거기 민주당에서는 우편 투표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툼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그 K-CPEC에서 이렇게 밝혀진 것처럼 중국의 개입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의 우편제도 지난번에 그 사전 투표되고 나서 사전 투표. 이런 그런 문제점을 이제 지적한 우리 박주현 변호사나 네. 그 나머지 또 기타 자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아마 그 진지한 아마 방어책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방송 시작 도입부에 제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했던 시연의 모습, 그다음에 지금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대정부 질문에서 신원식 의원이 그 정경두 장관을 상대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주미애 그 아들의 그 탈영 문제죠. 휴가 갔다 미복귀한 겁니다. 미복귀가 바로 탈영이죠. 탈영에 대해서 보복되는 모습을 아까 보여주면서 제가 왜 보여줬냐면은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면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안동데일리 그 특종한 게 최근에 있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실 건데요. 제가 그 투표지 분류 시스템 내에 있는 LG 그램 노트북 모델명이 뭔지를 지난번에 제가 그 우리 공병호 박사님하고 있을 때 모델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모델명이 13Z980-BA555L이라고 했어요. OOL 숫자 555L. 근데 지금 그렇게 제가 공지를 했잖아요. 여기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그 모델이 아니더라는 얘기를 지금 얘들이 번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뭐냐 그랬더니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공식 답변입니다. 그때는 말로만 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쳤어요. 근데 이제 공식 답변이 나왔는데 BA13Z980 다시 BA5SL로 이제 정정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그것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BA5SL 그래서 제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555L은 모델이 없어요. 그런 모델이 LG전자에 생산한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5SL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이제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전에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델이 5SL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취재 쭉 했는데 그 사실 그 공보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그다음 선거 1과 선거 2과 담당 직원들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저 언론사를 상대로 그 지금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이것도 공무원이 그렇게 언론이 그냥 뭐 장난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을 말해야죠.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다른 언론사에서 아마 또 취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크게 지금 내부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네. 안동데일리 지금 홈페이지에 가시면 메인 기사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87개 댓글이 달렸는데 댓글을 많이 달아주십시오. 예, 1000개 이상. 저는 10,000개를 예상했는데 네. 이게 이루어진다면 이게 뉴스거리 아닙니까? 이 기사에 댓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00, 5,000개가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그 모델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델이 밝혀졌기 때문에 근데 그 BA5SL 모델은 무슨 카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이제 지금 국정감사 시즌인데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밀려가지고 그런데 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서 행정안전위죠. 네. 소관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 예, 여기도 아마 어느 정도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감사 대상도 됩니다. 이게 감사원의 감사 대상 그리고 조달청하고 연결돼가지고 중앙선관위와 한틀시스템, LG 전자까지 이런 게 있고요. 제가 취재 과정에서 그 선거에 상당한 정통한 그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4.15 부정선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다. 이게 진실로 이것을 밝히면 아까 다른 분들이 그 고사성어를 다른 거 비유를 대셨는데 저는 이렇게 경천 동지할 일이 터집니다. 저기 좀 제대로. 죄송하지만 네. 그 투표지 분류기 PC 모델? 모델 지금 네, 제대로 확인했다는 모델 한번 13Z 예, 13Z 대문자로 네. Z980 다시 네. BA5SL입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죠. 5SL인데 예. 이걸 55L로 예. 속였다. 예, 그러니까 속인 거죠, 이거.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요 짧게 제가 설명을 어떻게 속였는지 내가 바로 네. 예, 지금 보시는 13Z980-BA5SL입니다. 모델이. 5SL인데 예, 55L로 속였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변명을 하더라고요. 저를 완전히 굉장히 속였어요. 그러니까 세 군데서나. 예. 그래서 보통 같으면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죠. 그래서 이게 제가 S하고 O하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죠. 예? O자하고 비슷하잖아요. S가 알파벳 S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통화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거 편집해가지고 제가 시기가 되면 저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숫자 5하고 알파벳 S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시 한번 본 거예요. 근데 저한테 알려줬는데 555라고 해요. 555L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쳤다가 이게 들통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동일 모델이 네네. 동일 모델을 그 LG전자 홈페이지 찾아봤더니 모델이 있긴 있는 걸로 나오는데 매뉴얼도 다운 못 받고 드라이버도 안 보이고 아니. 그런 상황입니다. 드라이브는 보여요. 드라이브 그거는 왜 보여요. 보이냐면 다른 모델들이 또 같이 있으니까. 네네. 근데 55L은 BA555L은 없어요. 네. 근데 이 BA5SL은 있어요. 그래서 제품 사용 설명서라고 다운로드를 제가 받았고 열어봤는데 이게 안 열려요. 그래서 제가 LG전자 서비스센터, LG전자 이 서울 안동 여기저기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리고 또 이 수리하시는 기사들 오래되신 분을 통해서 보니까 이 모델은 자신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것은 상용 밖에 나와서 이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물건이 노트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델명과 비슷한 모델명의 노트북을 봤더니 와이어리스가 있다. 그 와이파이가 있다. 아니요. 지금 이 모델이 있다는 얘기죠. 네. 이 모델이 지금 거짓말 친 거 아닙니까? 이 모델이 지금 사양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죠. 사양을 네. 이 모델이 있고요. 제품 사용 설명서가 다운이 안 되는데 거기 이 S5SL에는 이 모델에는 무선 랜 카드가 있다는 것이 제가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왜 그 부분은 근데 거기서는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선관위에서는 이것은 특별히 그 제조할 때부터 한 200대 정도 돼요. 야, 이것은 별도로 주문해가지고 생산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LG전자 이력 서비스라 그래요. 이력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또 공인도 받아야 되고 이게 자기들이 만든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델은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얘기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얘기하시고 예. 아니,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는 걸 수도 있다. 거기 지금 우리 그 LG전자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물론 그 평택에서 공장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해외에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에도 지금 그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무튼 그 부분은 이제 감사원도 나서야 되고 LG전자에서도 이 얼마나 LG전자 큽니까? 네. 이 하나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거 LG전자 제품이니까 계약 조달청을 통해서 선관위는 받은 거거든요. 한틀 시스템과. 그럼 이 모든 계약서가 아무튼 여기에 조달청을 통해서 이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을 겁니다. LG전자에서도 그 지금 아마 그 제대로 된 설명이 있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모델은 LG전자에서 너무나도 잘 알겠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전에 그 중국 레노바 노트북을 사용해 문제가 되었어요. 안에 무슨 랜이 들어있고 이따가 이게 중앙성에 그때도 거짓말했지요. 왜 그러냐면은 저 전자개표기에는 그 뭡니까 그 컴퓨터 시스템 안에 투표 용지를 전송되면 안 되죠. 계산하고 분류하고 하는 그 시스템이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송하는 거는 그 옵션을 붙어 있습니다. 네네네. 옵션 전송하는 까지인데 사실은 전송하는 게 없으면은 전자개표기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전송하는 게 없으면은 실시간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이제 계속 그거를 거짓말하고 이래 왔는데 이제 그 원 계약의 조달청 계약에 그 세 가지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요번에는 중앙선관위에서 조달청 계획 낼 때 중앙선관위에서는 저희들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선 랜카드를 제거한 상태로 조달해달라는 것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은 자기들이 말려들기 싫으니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 거기 계약서가 있거든요. 예, 계약서. 예. 1200대를 그 구입했다는 보면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감사원에까지 이제 이제 조사에 나서야 되고.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도 940대, 예. 1200대를 그 구입할 적에 그럼 중앙선관위에서 일괄 구입해가지고 각 구시군위원회로 배부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구시군위원회 단위로 예산 집행을 하게끔 이래 했어요. 과거에는 그런 모르겠죠. 예. 지금은 예. 일괄적으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입해서 바로 그것이 구입 이동할 필요는 없죠. 지금 또 회수한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 군포물류센터거든요. 시도 단위로 그러니까 보관했어요. 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수할 때도 지금 회수가 뭐 생각보다 빨리 했잖아요. 바로 선거 개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회수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불도 막 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보십시오. 우리 국민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법규, 그죠? 규정, 그다음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행태들, 그다음에 곳곳에서 벌어진 그 투표 용지가 막 표지어 빳빳한 투표 용지로 된 거, 그죠? 이거 다 미국에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다른 그 교수님들도 변호사님도 다 증언했고요. 이걸 보고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아니 제가 간단히 이야기 드릴게요. 예. 이미 2002년부터 방금 말씀하신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언론을 이용해서 언론이 철저히 막아버렸습니다. 2002년도에도 조달청 공개 자료에 우리 방금 그 조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싹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왔는데 그걸 국민 여러분들만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 저도 사실 예, 이거 안 거가
저는 2017년 대선에서 예, 예. 이제 투표 용지가 2개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선거 관련 취재를 쭉 해왔습니다만은 요번 4.15 총선에서부터는 지금- 정말 완전히 지금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네. 21대 총선이 완전 부정선거 다 드러났습니다. 드러났는데 이게 선거 무효가 되고 당선 무효가 되면은 뭐 자동으로 문재인이 당선 무효된다. 그래 문재인이 제일 겁내는 게 뭡니까? 부정선거입니다. 지금 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제가 추미애의 모습을 보면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 헷갈리라고 칼춤을 추는 것 같아요. 칼춤을.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무당도 아닌기 칼춤을 추는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죄송한데 이제 예. 방송을 이제 마무리 마무리하시죠. 제가 하고 2부로 안동 데일리 TV하고 네. 우리 바실리아 TV를 통해서 2부를 이어가겠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벌써 이미 이런 그 시스템을 아는 전문가가 계세요. 저도 취재를 많이 했지만 아시는 전문가가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오늘은 가서 이 시청자들께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미 모든 자료들이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지금 설명하셨듯이 이 자료들이 그 증거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 이제 올 때까지 온 겁니다, 그죠? 끝까지 북한도 마찬가지. 네. 북한도 지금 70년 동안 정권을 유지해왔지만 지금 이제 더는 버틸지 못하잖아요.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지금 크게 지금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 들통이 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고 이제 증거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정치인들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데에 이제 지금 많은 고심을 하고 이제 곧 가까워진다 이제 시간이.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에서 지금 나서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아마 곧 이 부정선거는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 이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고 우리 심지어는 벨라루스도 지금 독재자가 코로나 때문에 그 집회 자유를 방해 그렇게 안 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집회도 못하게 하고 막 일들도 지금 불러일으켜서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두기 위한 사실은 그런 쇼를 하고 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저는 오늘의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그다음. 저는 그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고 코로나 방역 체제를 보고 참 코로나를 이용해서 부정선거를 막고 있구나. 집회를 철저히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m, 2m씩 이겨가면서 광화문에 집회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걸 못하도록 맞습니까? 그리고 부정선거 앞에 왜 국민들이 나설 수 있는 권리를 최고로 보장받고 있는데 그걸 왜 코로나로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광화문 집회만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보다 이런 환경에서는 이 진실을 알리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단체를 카톡이나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또 딴 데 알리고 서로 최소한의 만남으로서 여러분들 부정선거 투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 같으면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왜냐? 어쩔 수 없이 고생을 해야 된다. 그런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여러분들 의지만 뚜렷하면은 여러분들 의지대로 부정선거가 밝혀지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판결하면서 세상이 착착착착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폭력을 한다든가 너무 지나치게 문재인을 보고 야유를 하고 욕을 한다든가 그런 행동은 그만하시고 그 사람은 부정선거로 인해 죽을 일밖에 이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겁하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국민이 주인이니까 주인답게 하나하나 합리적으로 밝혀가지고 대법원 재판하세요. 국회 빨리 밝혀내서 국정조사하세요. 그리고 검찰은 수사하세요. 딱 국민들이 전체 연대를 해가지고 고발을 계속하고 행동을 하면은 그 집단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무기를 들고 다 부셔버려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부수면 안 됩니다. 딱 평화롭게 경찰총장, 육해공군 총참모장, 검찰총장 딱 모아놓고 어떻게 할 거냐, 지지할 거냐 안 할 거냐. 저희들은 국민 지지합니다 하면은 그날로 불법 집단들은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 혁명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최종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는 그야말로 정의로운 사회, 문재인 가짜 정의 말고 진짜 정의로운 사회로 가면서 정의로운 사회의 바탕 위에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자신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시면 이깁니다. 네. 네. 저도 그런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재검표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풀어봤는데 사실 재검표보다는 이제 다른 국제 정세라든지 뭐 주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다른 부분 이야기를 한 이유는 지금 재검표가 중요하긴 하지만 물론 재검표만 가지고도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 측에서 재검표를 이야기하고 나왔다, 재검표를 들고 나왔다고 하는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가 재검표에 관심을 가지기를 지금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이제 그 전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는 그리고 아까 조충렬 기자님도 얘기하셨지만 부정선거는 중국의 개입이고 또 미국과 더불어서 다른 이 외국 세계의 관심사고 이런 그 국제 정세와 외국의 어떤 그 지원을 받을 필요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한성준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부정선거는 재검표만 볼 게 아니라 재검표도 참 중요하지만 재검표는 당연히 우리가 이기는 거고요. 다른 부분에서 또 이제 시위 집회를 한다든지 주변에 많이 알린다든지 또 다른 이제 그 여러 가지의 부정선거의 이제 증거들을 더욱더 알리고 다른 부분의 소송도 있거든요. 다른 부분의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계속 알려나가고 또 이제 부정선거를 찾아 나가는 것이 전방위적인 모든 국민 여러분들의 대폭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또 이번에도 집회에서도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어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많은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국민들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내가 뭐 할 건지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 갖고 싶으면 가시는 거고요. 거기에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 제재와 말도 안 되는 이런 핍박을 할 것도 아실 텐데 걱정이 되시면 걱정이 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집 앞에 나가서 하신다든지 지방이면 지방에 그 역이라든지 터미널, 버스 터미널 가서 하신다든지 다양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다음에 언제 뭘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짧은 시간이나마 피켓 들고 일단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검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부정선거가 전 세계가 그리고 여러 가지의 부정선거의 여러 가지 소송과 여러 가지 지금 증거들을 밝히는 것을 동시에 꾸준히 해 나가야 됩니다. 저쪽에서 원하는 대로 재검표만 한다고 해서 우르르 지금 모여가면 안 됩니다. 재검표는 우리 무조건 이깁니다. 변호사들도 바보가 아니고요. 준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국민들도 한 가지만 집중해 보지 마시고 이 부정선거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가야 저쪽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가 좀 마무리 발언이 길었는데 이런 내용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마시고 우리 한상천 전 위원장이 얘기하는 대로 기쁜 날이 올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국민들의 이 헌법에 나와 있는 주권을 마음껏 행사하시면서 맞습니다. 많이 참여 그리고 10월 3일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10월 3일도 우리의 앞날의 한 날짜일 뿐입니다. 내일부터 모레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때부터 당장 우리 모두 국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아까 얘기하셨지만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도 있잖아요. 카톡도 보낼 수도 있고 이걸로 여러분 국민 여러분 유튜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또 갑자기 또 유튜브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우리 한상천 전 노조위원장님이 유튜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또 이게
또 게시를 하면 또 많은 또 시청을 예, 바라고. 제가 모든 걸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예, 예. 좀 그 공병호 TV에서의 공식적인 이제 좀 방송이다 보니까 쉽게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예, 예. 이제 바실리아 TV하고 이제 한승천 전 위원장님도 채널 만들면 같이 하면 좋겠는데 안동데일리 TV 그렇게 해서 동시로 해서 생방송을 2부로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위를 조금 더 높여서 못했던 얘기들 좀 시원하게 네네. 욕도 좀 그렇지. 해보면서 살 수도 있고요. 예, 예.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주 또 이제 모시도록 하고요. 네. 예,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까 초반에 그 지금 부정선거 하면은 아까 그 선관위 그런 사람, 그다음에 국회에서 아까 보셨죠? 그런 장관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예, 우리 열심히 싸웁시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얘기가 많으신데 또 2부에서 인사하시죠.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